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황심소를 알고 열심히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기혼이고 30대이고요. 10살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 고민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항상 제 인생이 불만이었습니다. 그 불만의 이유도 잘 모른 채 그냥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못 만나서 등 지금 이렇게 적다 보니 남 탓만 하는 성격이네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종종 예민하다, 부정적이다 라는 얘기를 20대에는 자주 들었고요.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제 스스로도 사소한 일은 그냥 넘기자 라는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고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론은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 제 삶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이 자유로운 화장품 영업일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남편 사업이 안 좋아서 크게 돈을 벌 목적보다는 남편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선택한 것도 있어요. 낯도 엄청 가리고 소심한 저인데 용기 내어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화장품 샘플을 주고 영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고객도 늘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영업하러 다니는 걸 알면 창피하고 고객들도 저를 불쌍히 여겨서 사주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일에 집중 못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집에 와서 맥주를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쯤 자고 나서 허겁지겁 남편이 오기 전에 집안일을 하고요. 화장품 영업일은 싫지만은 않아요. 신제품도 써보고 남들 간섭 없이 제 나름대로 계획해서 문구를 만들고 그 문구에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판매로 이어지면 뭔가 성취감도 생기고 제일 좋은 점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고민은 남편과의 문제입니다. 성실하고 아이에게 잘하는 남편이지만 저는 남편과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꼼꼼하고요. 자기 할 일은 안 미루고 몸이 피곤해도 할 일은 하고 쉬는 스타일이고요. 잘하고 야무진 건 인정합니다. 그에 비해 저는 실수도 잘하고 좀 게으른 편이고 체력이 약해 조금 쉬다가 체력 보충을 하고 일을 끝내는 스타일이고요. 항상 절 답답해하고 본인도 실수할 때 있으면서 그럴 때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요. 저도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냥 넘어가는데 제 남편은 저한테 항상 잔소리, 엉덩이가 크다는 둥, 넌 이제 여자가 아니라는 둥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욱하는 성격이라 갑자기 예고 없이 화를 낼 때도 많아요. 저한테 잘 맞춰주다가도 어느 날은 예고 없이 버럭해서 많이 힘들어요. 저하고 잘해볼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었고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이러다가 진짜 멀어지겠다 이러니 그냥 자기는 지금이 편하다고 하네요. 싸우고 나서도 대화를 하자 하면 그냥 머리 아프니 다음에 하자고 짜증을 내고요. WPI 성격 유형 검사도 제가 할 때 한번 해보자고 하니 아깝게 돈을 그런 데 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딱히 바람을 피우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는 심정적으로 멀어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런지 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어땠을까. 6년을 연애하고 결혼한지라 정 때문에 서로 못 헤어지고 결혼한 것 같아 그냥 저 남자와 헤어져서 내 삶을 즐기며 살걸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해요. 다른 남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넘어갈 것만 같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전 제 삶, 일 모두 집중 못하고 장걱정만 쓸데없는 생각만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너무 괴롭습니다. 작심삼일 딱 저인 것 같고 후회뿐인 삶 어찌해야 할까요? 네, 아이고 이 사연을 보니까 로맨티스트 분이 네. 자책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연이네요. 항상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건 내 잘못이고 내가 뭔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상당히 마음이 여리고 예민한 그 특성이죠. 그리고 이분께서는 삶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삶에 집중 잘하고 계세요. 아. 왜 그러냐면 이분 아이를 키우니 시간이 자유로운 화장품 영업일을 2년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그 방판이라고 들어봤어요? 방문 판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브랜드 제품을 백화점에서 사면 샘플을 조금밖에 안 주는데 그렇죠. 방판을 하면은 샘플을 왕창 안겨주셔가지고 샘플만 왕창 안겨주는 게 아니라요. 네. 싸게 아. DC도 해줘요. 혹시 연구하셨나요? 그럼요. 제가 화장품 방판 판매하는 심리에 대한 연구를 오. 했거든요.
그러면 사연자분 오늘 사연 제대로 보내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보통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이다 이러면 특히 네.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이 이 화장품 방판 영업을 잘할까? 네. 아니면 네. 이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들, 막 사람들하고 오. 어시어시하고 오. 이런 분들이 잘할까? 실제로 재밌는 결과는요. 네. 로맨들이 훨씬 잘해요. 오. 그게 상당히 의외거든요. 네. 로맨들은 낯선 사람들한테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이분처럼 이거 괜찮은데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이 뭐 가지고 있어요? 언니 동생 뭐 가지고 있나? 이런 거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 줘. 그럼 그러면서 고마워요 이러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 뭐라고 표현해요? 본인이 모르는 사람 가서 화장품 샘플 주고 영업하려니까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주는 건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생기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로맨티스트 분은요. 네. 뭔가 이분이 팔려고 하는 느낌이거나 좀 저분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로맨티스트예요. 그래서 로맨티스트 분들은 실제로 영업을 못할 것 같은데 네. 막상 다니면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뭐 파세요? 그것 좀 주세요. 이러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판매 사원들을 관리하는 각 지역별 본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50명, 100명 모아놓고 다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 네. 가장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 WPI로 각 성향을 분석하잖아. 네. 그러면 테이블이 시끄러운 테이블이 어. 다 휴머니스트 분들 모인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딱 그러죠. 저쪽 테이블이요. 아마 월별 매출 이 발표할 때 성과금 넣은 거 발표할 때 그쪽 테이블이 가장 조용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쪽에서 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분들은 상당히 활달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해서 영업을 잘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주 단위로 성과 까보면요 허당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거든요. 자기가 한 만큼 성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데 나중에 왜 안 그만둬요? 아이고 그래도 뭐 여기 있는 사람이 좋아서 사람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다 그래도 내가 좋다고 하니까 있어야지. 근데 진짜 핵심은 로맨티스트 분들이에요.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은 네. 그렇게 수줍어하고 하는데 은근하게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네. 조금 익숙하면요 은근하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로맨티스트 분들이고요. 또 와, 쟤 소리 소문도 없이 새로운 고객을 많이 개척했네. 보통 신규 고객 개척한다고 새로 이제 고객 카드 제출하라고 그러면 네. 가장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로맨티스트 분들이 더 많아요. 이 휴머니스트 분들은 오지랖 넓게 많은 사람들 네. 할 것 같죠? 네. 지 아는 사람, 지 친인척 이 수준에서 잘 벗어나지는 네. 못해요. 근데 로맨은 왜 잘하는 거예요? 로맨은요. 네. 은근히 조용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관심을 보이잖아요.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이거 하는데 그러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내 화장품 필요한데 그 아가씨 맞아. 그래 전화번호 그 사람한테 화장품 안 사더라도 네.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도 줘요. 그래서 뜬금없이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뭐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로맨티스트 분들은. 네. 그래서 불쌍하지 않으시네요. 불쌍해서 사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또 이분이 릴레이션이 높으시네요. 릴레이션이 높으니까 네. 또 사람들한테 가서 조곤조곤히 설명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안 만드는 더 매력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분은 나름대로 남들 간섭 없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문구도 만들고 네. 이 에센스는요 이래서 좋고요 이거는요 요즘에 보시잖아요 어느 장관 후보님 그 피부 물광 피부예요 물광 피부는요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나와요 그 있잖아요 이 설화 뭔가 이게요 진짜 강남의 사모님들이 잘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얼마예요? 바로 그렇죠 나오게 되는 네. 거죠
아 그런데요 이게요 조금 가격이 있긴 한데요 그 대신에요 샘플 이걸 많이 주면요 이거 거의 30% DC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럼요. 아, 제 가격 주고도 산다니까요.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이분 그래서 성취감 더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사실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는 네. 본인이 화장품 영업하는 거를 본인이 뚜렷하게 자기가 그걸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지금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우리가 어릴 때 혹시 아모레 화장품 네. 아줌마 아모레 화장품 이렇게 큰 박스 같은 박스 데 이렇게 들고 지 메고 다니고 하는 게 그게 상당히 괜찮은 직업으로 인정받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싹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직업적인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 직업 활동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못 가지게 되고 요구르트 아줌마는 이제 차까지 굴리는 직업으로 정착이 됐는데 화장품 방판하는 아줌마는 사실은 이전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방판을 해요. 어떤 무기요? 스마트폰. 네. 어떤 아줌마는 스마트폰으로 또 자기가 인생 상담까지 해주면서 고객들 그걸 한다고 할 때 난 네. 진짜 그분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아,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서도 여성분들은 화장품 좋아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네, 좋아하고 맞아. 또 오고 가는 화장품 속에서 삶의 많은 애환을 또 이야기하고 맞아. 그러면 막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맞아. 눈물 조금 흘린다면 언니 오늘 뭐 있어요? 다 넣어놓고 가세요.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얻지를 못하고 단지 물건 팔고 돈 받는다 돈 번다 이 생각으로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가 사실 이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회사는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요. 뭐 하는 게 그렇겠죠. 목적이니까. 회사가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어느 회사든지 간에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직업의 소중함과 그 정체성을 잘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같이 갈 어쩌면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냥 당장 우리의 필요성을 위해서 써먹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직업 자체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정권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옛날에는 정권업 자체를 거의 약간의 뭐 사기꾼 내지는 도박사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신문에 대문짝 나게 투자 전문가 이러면서 이 팔짱 끼고 나오면서 선전하기 시작할 그쵸. 때 네. 그럼 기억나죠? 네. 그럴 때 그다음부터는 투자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 펀드 매니저 이렇게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네. 그거는 그 회사가 정권이나 또는 누구를 대신해 가지고 투자해 주는 게 전문적이고 또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돈을 투자했어요. 이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직업의 이미지고 정체성이기도 하거든. 네. 근데 옛날에 아무래 아줌마 하면 나름대로 참 열심히 일하는 네. 개성상인의 후예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걸 상징했는데 네. 지금은 방판 아줌마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막연히 아는 상황이고 그냥 화장품 사려면 어디 가야 되지? 아 올리브영? 아니면 어디? 이니스프리? 아니면 또 뭐 어디 있어요? 뭐 미샤, 미샤? 네. 네, 이런 식으로 바뀐 시대가 되니까 어떤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전문가, 화장품 판매 전문가라는 직업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화장품 판매 전문가가 되시는 목표를 가지시면 더 성취감을 느끼시겠네요. 화장품 전문가라고 하는 판매하시는 분은 본인이 기억하는 화장품, 소위 말해서 품목 기억하는 게 몇 개일까요? 실제로 재밌는 게 종이 한 장 탁 나눠주고
당신이 고객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화장품 이름을 적어주세요. 적각 연상할 수 있는 화장품 개수. 네. 놀랍게도요. 네. 평균 7개를 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7개만 주력 상품만 파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네.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왜 7개 주력 상품밖에 없냐? 7개도 아니에요. 3개. 매 시즌마다 3개만 집중적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매 시즌마다 품목만 바뀌니까 자기가 그냥 단순히 주고받고 거의 편의점에서 그냥 띡띡띡띡 하는 이 그룹밖에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을 못하니까 돈은 조금 벌긴 하고 조금 소소하게 재미는 있는데 미래의 발전 가능성, 비전 이런 것들은 내가 돈을 더 버는 거 외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방판 아주머니 중에서 많이 버시는 분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도 벌어요. 이분은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화장품 판매 전문가라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하게 되면 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냐면 현재 남편과의 문제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진짜요? 막 엉덩이 크다 그러고 막 게으르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너 이렇게 실수 많이 하냐 막 이러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분이 뭐 나름대로 자기가 화장품을 많이 팔고 어느 순간에 그 팔아서 버는 돈이 네. 남편 월급 이상 정도 된다. 이분 남편 뭐 한 달에 우리가 평균 소득으로 생각하면 한 300-400 번다. 네. 생각하면 이분이 그거보다 더 많이 벌고 400-500을 넘게 번다. 네. 그럼 남편이 너 게으르다, 엉덩이 크다, 너 왜 그렇게 뭐 넌 이제 내게 여자가 아니야 이런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 쓸데없는 생각만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네.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200만 원, 200만 원 벌고 나면 300만 원, 300만 원 벌고 나면 400만 원, 1000만 원 넘게 벌게 되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별 크게 자기한테 막 에너지를 주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일단 벌고 그런 다음에 뭐 집에서 본인은 엉덩이가 크니 적니 이 하는데 밖에 나가면 엉덩이 큰 분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맞아. 그래서 본인을 좋아하고 아끼는 분 네. 그게 마음을 주더라도 가정만 깨지 마시고 알아서 잘 즐거운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삶의 어욕은 본인이 그렇게 할 때 저절로 생기는 거지. 삶의 어욕을 뭐 병원에 가가지고 뭐 하나 맞는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명쾌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